지방대 출신이니까 너 불리해 라고 한 교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학부만 졸업해서 너 불리해. 없어요. 논문 퍼블리시 된 거 없어서 불리해. 없어요. 그래, 그렇지. 안녕하세요. 자, 우리 꼬맹이 분 모셨습니다. 나이는 대략? 올해 27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합격을 하셨죠? 네. 근데 너무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셨죠? 네, 맞아요. 재수를 하셨죠? 네. 그래서 우선 좀 기본적인 거 먼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는 22개 지원하고 2개 인터뷰 받고 다 떨어졌고, 이제 올해 다시 재수를 해서 현재 2개 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제 학점은 4.5 만점에 4.1점이고, 대학교는 지방거점국립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는요? 과는 생물학과예요. 네, 바이오로지.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학부만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논문은요? 논문은 지원할 당시에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은 없었고, 졸업 논문이 하나 있고, 그 졸업 논문을 토대로 퍼블리케이션 준비 중인 논문 하나랑 실험 단계에 있는 논문 하나 더 있었어요. GRE 점수는 어떻게 되시죠? GRE는 버버리 154, 펀트 162, 라이링이 3.5예요. 몇 번 보신 거죠? 한 번 봤어요. 왜 한 번만 보신 거예요? 점수가 그렇게 나쁜 점수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쁜 점수인 것 같기도 한데, 토플은 몇 점이죠? 토플 98점이요. 그거는 몇 번 보신 거죠? 한 번 봤어요. 그거는 왜 한 번 보셨어요? 랭킹을 딱 엑셀에 정리해서 보니까 98점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많아서, 이제 미니멈이 100인 학교는 제외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토플 부분은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딱 보고서 그래, 그 미니멈이면 됐지. 뭔지 알겠죠? 네, 올해는 몇 개 학교 지원하셨죠? 올해는 27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20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인터뷰 2개 받고, 그렇지만은 20개 다 리젝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요번에는 27개 학교를 지원을 한 건데, 이 학교가 오버랩이 되는 학교 있어요? 딱 2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인터뷰를 받았던 학교 2군데는 이번에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 2개 학교만.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인터뷰 인비테이션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된 학교가 그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요, 2군데 중에 하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한 군데는 인터뷰 후에 합격을 다시 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떨어진 학교가 인터뷰를 또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학교가 하나 됐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수라는 게 그 웬만해서는 학교들을 좀 달리해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님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네요. 네, 그 학교가 지금 랭킹이 어떻게 되는 학교죠? 60위권 정도 돼요. 근데 그 학교보다 더 높은 데 합격하셨죠? 네, 맞아요. 석사로 합격하셨나요? 아니면 석박사로 합격하셨나요? 석박사 과정. 그 학교는 랭크가 어떻게 되죠? 제 전공 기준으로 전미 랭킹 25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세요? 네, 매우 만족하는 편이고, 제가 좀 높게 질렀던 학교 중에 하나가 된 거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다 학교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네,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몇 군데 학교 기다리고 있죠? 4군데 학교가 더 남아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27개 지원하시고 4개만 남고, 그 중에서 몇 개를 합격하고 몇 개는 떨어진 거예요? 2군데는 합격을 했고, 8군데는 인터뷰가 올지 안 올지 결정이 안 났고요. 나머지 학교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 패턴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합격, 이런 분위기인지. 일단 처음에 인터뷰 인비테이션이 12월 달에 2-3개 정도 왔고요. 그 다음 1월 초에도 했고, 1월 중반에도 했고, 2월 초에도 했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은 이제 지난주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불합격 학교 몇 개였어요? 그러니까 합격 통지가 날라오기 전에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 8, 9개 정도. 그렇죠. 멘탈 잘 관리하셨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8개, 9개가 다 순차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연속으로 온 거예요? 네. 어떻게 멘탈 관리하신 거예요? 제가 워낙 재수를 이번에 하는 거다 보니까 작년에 경험을 해서 조금 완충이 되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를 많이 지원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떨어져도 괜찮다, 그렇게 마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인터뷰 그래도는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게 좀 마음이 조금은 멘탈 관리하는 데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도 진짜 너무 힘들었죠? 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재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수를 하시는 도중에 벌써 학교는 졸업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이제 다시 재수 준비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뭐 일을 하거나 하면 연구소에 계시거나? 일단 제가 계속 진행 중이던 실험이 이제 어느 한 부분에서 막혀 있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걸 돌파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서 계속 실험을 해야 돼 가지고 이제 졸업한 후에도 계속 실험실에서 해당 실험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 모교 그 실험실이요? 네. 그러면은 졸업을 하고도 네. 그러면 돈은 좀 받았어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른 이제 학교만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거기 면접 보고 잘 돼가지고 조금씩 월급 받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게 끝난 후로는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재수하는 동안에 부모님들한테 손을 벌려야 됐었나요? 네, 이제 워낙에 학교 지원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구체적인 액수요. 대략? 작년에는 22개 학교 지원하는데 한 200 후반 정도 받았고요. 올해는 학교 지원한 지원 비용은 다 제 돈으로 충당을 했고 왜냐면 제 월급 나오는 대로 꾸준히 모아왔어서 흑수저신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 다 데피니션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의가. 네, 일단은 제가 97년도에 태어났는데 이때 IMF가 있었고요. 이때 아버지께서 원래 가라 만든 배 만드는 그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그때 직업을 잃어버리시고 제 가족이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완전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 그리고 친척들, 저희 아빠, 엄마, 저 이렇게 다 모여서 살았거든요. 이제 거기서 광주로 다시 도시로 와서 계속 월세만 내면서 이제 저희 따로 자가의 집은 없고 그렇게 계속 이사 많이 다니면서 살았고요. 원룸 아니면 투룸에서. 지금은 자가 있으세요? 14살 때 처음 저희 가족만의 집을 샀지만 3년 뒤에 이제 다시 형편이 안 좋아져서 빨간 딱지 붙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갑자기 모든 TV랑 이런 가구들에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계속 그 집에 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몰랐는데 이제 부모님은 월세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새로 경매에 당첨된 분한테. 저희한테는 자세한 사정은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네. 그때 님이 몇 살 때쯤? 14살쯤? 뭐 15살쯤이요? 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붙은 학교가 랭킹이 25위권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풀 펀딩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투이션은 당연히 웨이버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것도 몇 억어치인데, 그리고 이제 월 생활비 정도는 얼마 정도 이제 받나요? 이제 환율 계산해 보면 월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으로 1년에 37,000불 정도 받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월 400 벌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처음으로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인생을 즐길 거예요? 아니면 좀 저축을 할 생각이세요?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좀 저축을 하는 성격이라서 많이 아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석박사 이제 졸업을 하신 분도 이런 구독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 꽤 많이 모았어요. 박사 할 때쯤. 그러니까 그 가능하고 첫째 해도 인터뷰 2개를 받고 근데 이제 2개는 좀 작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일종의 경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뭐죠? 풀브라이트 인터뷰를 받았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였죠. 네, 떨어졌죠. 인터뷰에서.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가 참 발목을 잡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에 대해서 뭘 좀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총 6개 학교에서 이제 인터뷰를 받았는데 횟수로만 따지면은 10번 이상의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면은 교수 컨택을 해서 인터뷰를 언어피셜 인터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12월 1일 지나고서 바로 한 70개 메일 정도 돌렸는데 이제 언어피셜 포함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완벽해지고 예상치 못한 질문들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늘어나고 거의 마지막 3개 학교 정도에서 오피셜 인터뷰를 할 때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끝나고 만족할 정도로 굉장히 말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너 영어 되게 잘한다고 뭐 어디서 배웠니 뭐 이런 말씀도 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제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official
unofficial 인터뷰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흐지부지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unofficial한 인터뷰식으로 하는데 이 교수가 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가서 얘기해가지고 붙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unofficial이든 official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재수하는 연도에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두 인터뷰까지 포함해가지고 6개 학교 10분의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신 거죠. 자네 것까지 합치면 8개 학교 12분이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분들 중에 너의 약점은 이거야. 인터뷰 때 얘기한 분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저의 토플 점수가 98점인데 저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토플 디자이어드 스코어 100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그거를 미니멈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평균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면 지원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제 점수가 딱 2점 낮은데도 토플 점수가 낮아서 제 파일을 안 열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토플을 좀 더 보강하는 게 좋겠다라는 딱 한 분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오픈을 안 했는데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이미 개별적으로 그분한테 교수 컨택을 해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교수 컨택을 할 때 설마 그 토플 점수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 이메일에다가? 안 썼어요.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안 열어봤는데 커미티에 뭐 파일이 있을 때는 네. 근데 얘가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얘 재밌네? 근데 이 친구가 그 98점 친구네? 이런 개념이죠. 네, 그리고 영어도 들어보니까 전혀 문제 없다 해서 직접 그 교수님께서 어드미션 커미티에다가 메일도 써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인터뷰를 잘 마쳤고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학교의 랭킹은 50위권.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갈 거죠. 네. 근데 이게 몇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님이 바라본 게 맞아요. desire score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absolute minimum 개념은 아니야. 근데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학교들이 때때로 이래. 님 말은 desired 말 그대로 이거 사전 찾아보면 desired잖아요. must가 아니라. 근데 이럴 때가 있어. 네. 자,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시사점은 점수가 안 돼도 교수 컨택의 중요성인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이 교수가 님 흥미롭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한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학교는 이제 안 가도 되죠? 네. 그래서 지금 25건을 가실 거면 그래도 이 학교를 너무너무 원하는 꼬맹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지금 2월 27일이니까 이제 3월 달도 엄청난 결정들을 내릴 거거든, 학교들이. 그래서 그냥 폴라이트하게 감사하지만 나 다른 학교 가게 됐다라고 알려주면은 다른 우리 구독자들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네. 그러면은 12명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 중에 이 약점을 하나를 얘기한 외에 지방대 출신이니까 너 불리해 라고 한 교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아요. 학부만 졸업해서 너 불리해. 없어요. 논문 퍼블리시 된 거 없어서 불리해. 없어요. 그래. 그렇지. 합격하자마자 부모님들한테 전화하셨어요? 따로 사시니까? 네,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액션 좀 부모님들의 리액션. 이제 워낙에 제가 재수를 하면서 힘들게 실험도 하고 유학 준비도 하고 작년에 실패의 아픔을 겪고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셨고요. 뭐 펀딩 얘기도 꺼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금 언제 출국하실 거예요? 7월 말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조금 적응할 시간은 필요하니까 돈 얼마 갖고 하실 거예요?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300만 원 기준이 왜 그 3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첫 월급을 이제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보다 조금 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마 그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집이 미국은 한 달 월세를 디퍼짓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디퍼짓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진짜 어떤 주를 가냐에 따라서 다 달라. 님은 어떤 주죠 지금? 텍사스예요. 거기는 뭐 not bad. 그래서 한 달 어치 디퍼짓으로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달 어치 월세, 그 다음에 한 달 생활비예요. 이렇게 갖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300만 원 조금 낮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잘 계산해보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월세가 뭐 한 80만 원이다. 그러면은 16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활비 한 알아know 70만 원? 한 50만 원? 이렇게만 딱 갖고 하면 돼요. 왜냐면은 월급이 바로 찍혀요. 다음 달부터. 아, 네. 코스워크를 그냥 하는 거라도. 네. 그리고 이것도 물어볼게요, 님아. 님도 스템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퍼스널 에세이 썼어, 안 썼어, 님? 썼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에세이를 요청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학교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SOP를 쓰라고 준 공간에 아래에 디스크립션이 잘 돼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은 얼마든지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제레미 선생님 강의 보면서 이제 다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쑤셔 넣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퍼스널 웹사이트도 만들어가지고 보냈죠. 네. 그래서 이 교수들이 퍼스널 웹사이트를 와서 보는 게 보이던가요? 네, 보여요. 꽤 많이 와서 봐요? 12명 이상 오셨습니다. Great. 그리고 참고로 그 퍼스널 웹사이트는 님이 그 유학을 가서도 그거를 계속 강화시키고요. 왜냐면 교수 임용되고 그럴 때도 쓰일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강의했지만 교수 임용될 때는 에세이 질문이 이거보다 더 많아, 님. 박사 지원할 때보다요. 학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너는 티칭 어떻게 하니? 막 700자. 그리고 너는 어떤 거에 리서치 관심 있니? 그리고 박사 때 무슨 리서치 했니? 이런 거. 근데 지금 약간 놀란 표정이야. 그거는 몇 년 후니까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를 계속 챙겨 놓으세요. 그냥 퍼스널 웹사이트를 없애버리지 말고. 알겠죠? 네. 자, 님이 고향이 원래 지방이세요? 네, 맞아요. 고향이 어디시죠? 광주광역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원래 거기 분들이세요? 네, 맞아요. 뭐 지금 지방 이슈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지방에 있는 꼬맹이들, 그 다음에 지방대 꼬맹이들, 그들 반신반의하는 거 알잖아, 니마. 네. 나 유학 갈 수 있을까? 님은 언제 그걸 알았어요? 유학 갈 수 있는 거를? 제레미 선생님 강의를 처음 보고 알았죠. 진짜요? 네. 그 전에는 희망만 품고 있었습니다. 선배들 유학 간 사람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님 그거 학교에다 얘기하면 플래카드 해줘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 그때 떨어지고 나서 우리 만났을 때와 지금 만났을 때 이 합격자 인터뷰 하고 있을 줄 알았니, 님? 진짜로? 아니요. 그렇죠.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다른 꼬맹이들이 여기 이제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꼬맹이들, 지방에 있는 꼬맹이들한테 한마디 좀 해줘. 제주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는 빼면 안 되지. 강원도도, 충청도도. 일단 지방대에 다니면서 주위 환경도 그렇고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레미 선생님 상담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워낙에 홀리스틱하게 보기도 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GRE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GRE는 화상 수업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강도 하셨어요? 인강은 안 했어요. 아, 그분하고만 하셨어요? 네. 아이고, 진짜 저도 꿈 같네.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격자 인터뷰하고 있는 거, 그죠? 네. 그때는 진짜 피폐, 진짜 너무너무 막 지쳐가지고 오셨는데.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뭐 교수 되실 생각이세요? 아직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데 교수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되실 거고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이제 교수님 이러겠지. 아, 네. 아닙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거 뭐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